네, 반갑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또 확 반전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네, 그런 거 없어.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불과, 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네, 그냥 막, 시장에 대해서 악재가 너무 많고, 또 부담감이 커졌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제는 뭐 그런 얘기 또 다시 네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다우지수가 1.39%, 나스닥은 2.34%, S&P 500도 1.6%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중국 쪽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경기 침체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거리가 네, 어제 휴일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자, 이번에는 네, 또 이렇게 아침 방송을 이렇게 한꺼번에 뉴스 보는 걸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뉴스 한번 살펴보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다.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일주일 만에 사라질 만한 내용이었다라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까불고 주가를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경기 침체 우려? 뭐 경제 지표 살펴보고 하자. 네. 경제 지표를 살펴보니까 어땠어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다. 이거는 뭐다? 당연히 뻥카다. 왜 뻥카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네, 끄집어내야 되는데 뉴스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뜨린 거죠. 왜냐면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지표 PPI부터 시작해서 CPI,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까지 제가 이번 주에 그 월요일날 싹 읊어드렸잖아요. 전부 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경기 침체냐. 자, 이걸 알고 있었다라면 네, 걔네들이 주가를 급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표들을 만나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더 많이 위로 올라가서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네, 내용을 보도록 하자고요. 증시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고금리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고조되었다. 자, 소매 판매가 1% 늘어난 7천억 달러. 네. 소매 판매가 1%나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월가에서 예상치는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것을 크게 웃도는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다 올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동차 부품 딜러 역시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늘어났다. 뭐 전부 다 올라간 거죠. 그리고 월마트도 지금 보면은 주가 크게 올랐잖아요. 실적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부담을 주는데 왜 늘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서 이제 사람들이 안 쓸 것이다.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했지만 네, 이 부분들은 뭐라고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마트 실적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 실적 되게 나쁠 거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수준이 좀 된 거죠. 자, 고용시장도 안정세에 들어갔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약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 자, 이거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그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들이 뭔가 이제 좀 긴축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현재 상태 유지하자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겠지만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건 고용 침체 우려는 과장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든 거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누구야? 빨리 나오라고 그래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참 투자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는 항상 뭐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제 지표, 경제 상황들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지역 그 휴전 협상이 오늘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휴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휴전 협상은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를 만들려면 휴전 협상을 또 갈아엎으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참여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며칠 전이었나요? 인도가 인도가 아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바로 타격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고 미국이 또 막 그렇게 불사지르고 있던데 전장 안 나고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휩쓸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 그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엔비디아가 4% 급등했어요. 슈퍼마이크로도 9% 폭등했다. 엔비디아가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다. 지표가 모두 양호하게 나왔다. 참, 그쵸? 뭐 이런 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라 봐야 되겠죠. 얘네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대선주들도 계속 움직임이 있는데 요즘에 대선 쪽에서 트럼프 쪽이 좀 밀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쪽이 밀리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민주당 그쪽 관련해서 종목군들 뭐 태양광, 친환경 이런 쪽 다시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이번에 수액주주가 근데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 원래 옛날에는 합병 좀 시키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애매한가요? 셀트리온 제약 하나 남았는데 이거 가져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동안 이제 그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일단은 합병이 안 된다. 여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대규모의 비용 부담.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냐면 니네 우리 합병에 반대해? 야 그럼 니네 주식 내놔 내가 사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야 그래 니가 갖고 가버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 돈 또 지출이 너무 많은데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주주들은 제약과의 합병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가치가 셀트리온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병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제약만 갑자기 놔둔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지금 뭐 제약을 갖고 오려고 해서 갖고 와서 그것을 청사진으로 그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리를 쭉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제약에서 좀 막히겠네요. 일단은 이걸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가 너무 많으면 못한다라는 식으로 일단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셀트리온 제약이 고평가돼서 그러면 이제 합병 비율 산정에 불리하다? 나중에 올라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오려나? 뭐 글쎄요. 자, 일단은 현재 주주 상황, 주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합병이 될 것 같죠?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합병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테슬라, 니콜라, 전기차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견조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잘 팔리면은 자동차가 잘 팔리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더 친환경적인 옵션을 우선시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리스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거는 아시죠?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고 났다. 그러고 나서 뒤통수 한 대만 얻어맞고 정신을 좀 차렸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뭔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지금 소비주 관련한 이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이 전부 다 그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집값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은 10월 달에나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집값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미국이 금리 내린다 우리가 금리 내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건너뛰고 해야지. 미국이 금리 내렸다고 우리도 금리 내리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집값 열심히 뛰어 올라가는데, 뭐 선반영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금리 인하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가계대출도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뭐 기업의 투자가 더 활발히 된다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거를 따로 차별을 두는 정책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집값을, 네, 이거 하려면, 근데 이거 잡기가 어렵죠. 왜냐면, 주택담보대출만 높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대출만 딱 잡아놓는 상태가 되지만, 그거를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니요, 그 주택을 사기 위한, 그런 대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대출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대출을 빌려와가지고, 네, 집을 사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금리가 낮을 땐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를 추가로 자극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집값 올라가는 거야 뭐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집값만 또 따라갈 수 없겠죠. 집값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집값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네, 잘 못하고 있는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기를 한 부분 때문에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네, 지금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지금 시장에 그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금리를 만약에 낮추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일단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네, 별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 요 정도가 이제 나와 있는 뉴스고, CPI도 한번 볼게요. CPI 뭐 소매 판매액이 뭐 다 좋았기 때문에 광목절날 나온 뉴스도 한번 볼게요. CPI 지표는 2.9가 나왔죠. 제가 얘기한 그게 딱 그렇게 나왔지?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네, CPI 여기 나와 있죠. 네, 3년 이내에 처음 2%대. 네, 이 아저씨는 누군데 이렇게 맨날 좋아하지? 자, CPI 지표가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2.9. 3.0 예상치, 3.1 예상치 이렇게 돼서 2.9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가 추이도 여러분들, CPI가 어쩌고저쩌고 말들 많고 뭐, 그렇지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CPI 같은 경우도 점점점 이제 물가의 어떤 그 상승치, 이 CPI 상승치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 기준점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율은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하지 않았어도 CPI 지표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장률은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근데 물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건 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승률의 그 폭이 둔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10,000원짜리가 11,000원으로 가면 10% 올랐잖아요. 근데 11,000원짜리가 12,000원으로 가면 10%가 오른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1,000원짜리가 12,000원으로 가면 10%가 오른 거지만 11,000원짜리가 똑같이 1,000원 올리면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계산이 어렵게 됐네요. 자, 100원짜리가 200원으로 가면 100% 올라간 거죠. 근데 100원짜리가 300원으로, 아니, 그 200원짜리가 다시 300원으로 똑같이 100원 올리더라도 50%밖에 성장률이 안 된다고. 즉, 물가가 올라가지만 지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되는 거야, 솔직히. 근데 이걸 가지고 네, 금리를 급하게 끌어올려서 이 사단을 만들고 이렇게 됐었던 그런 연준의 그런 분위기가 네, 뭔가 경기를 좀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파월이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좀 너무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뭐 이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줘야지만이 경기가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네 이제는 네 금리 인하를 안 하고는 못 빼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온 세상이 좀 어지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자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제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렸죠. 이란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공격할 거다, 보복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냥 쏘는 신용. 그래서 그 근처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야, 걔네가 쏘긴 쐈는데 괜찮아. 이란은 우리는 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정신승리하면서 끝난다. 왜냐면 전면전으로 가면은 이득이 되게 한 개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이번에 시연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도 딱 끝나버리면은, 네. 이번 주는 호재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다음 주 되면 더 좋은 얘기들만 나오게 되겠죠. 뭐,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요. 워렌 버핏이 요즘에 말 많은데 주식을 그때 애플 거 싹 팔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뭘 샀냐 봤더니 애플 지분을 싹 팔고 화장품 종목을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냥 팔았다는 얘기만 있나요? 네. 아, 여기 있다. 화장품 소매업체 올타뷰티와 울타뷰티군요. 올타쿠나가 아니고 울타뷰티. 네, 화장품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 이렇게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산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소매 판매,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조금씩, 네, 발꼬락 정도로 담가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인플레이션 전쟁은 종료되었다. 네. 그 뉴스가 다 똑같네요. 그죠? 네, 다 비슷한 느낌이고, 네, 특별하게 나온 건 없네요.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고,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지긋지긋한 악재, 개미들 33만 명이 카카오로 떠났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회복이 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지금으로서는. 종목들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지금 뭐, 뱅크 같은 경우 어떻게 좀 꾸역꾸역 넘어간다 치더라도,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개인들이 많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물론 이제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1년, 2022년, 그때부터 끌려내려온 종목들이 회복 가능성이 되게 없어 보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은 많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전 것들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완전 대기업이었고, 시중 상위에 있었던 기업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비트코인은 계속 내려가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일까요? 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 중국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돈을 펑펑 쓰던 중국인들 어쩌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해요. 얘네들, 그냥 돈 많이 쓰고 큰 손이고 이렇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명품에 대한 그 소비가 확 줄어있고 중국인들조차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그 80년대에 그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다 그런 얘기들 느낌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그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점점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쾅 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경기 침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일부 기업들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다거나 네, 그런 뼈를 깎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 쪽과 연결되어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약간씩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뭐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의도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뭔가 이런 쪽으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경기 위기가 온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또 주가가 크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왜냐면 중국인들의 중국의 이런 몰락은 그런 부분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고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기차 화재.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가 포비아, 공포감을 느껴지고 있다. 2차 전지에는 수혜냐, 악재냐. 2차 전지에게는 일단 수혜가 되겠죠. 네, 왜냐면 LG엔솔루션, 뭐 국산 거는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또 있으니까, 네. K배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건 안전해. 우리는 고품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네, 비싸지만 중국산과 차별을 둬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격이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격이 문제냐 안전이 문제지. 당연하죠. 당연히 안전이 문제이긴 한데 가격도 문제예요. 안전함인데 굉장히 비싸.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번에 불난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비싼 수입차 벤츠에서 왜 CAT의 걸 그냥 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싸게 샀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파라시스요. 네, 파라시스. 얘네가 생산한 3원계 제품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네. 지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내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싼가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아무튼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네. 물론 이제 그럼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게 다 완전 다 불량이냐 이럴 수는 없겠지만 벤츠는 이번에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45억 원 지원한 것도 무슨 인심 쓰냐 이딴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참 브랜드 가치가 아주 크게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좀 불안하다. 요즘에 전기차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터리 검사 및 진단 솔루션. 이런 거 기업들은요, 뭐 시장이 주목한다, 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네, 마케팅이고요. 네, 이것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얘네 급등한다. 이렇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네. 왜 지금은 그럼 검사 안 하고 그랬겠니?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특별하게 더 볼만한 거 없고, 최근 뉴스 한번 더 볼까요? 또 있나? 네. 지금, 없네요. 그죠? 네. 별거 없었고, 네. 블랙 먼데이 폭락이 있었냐? 네. 있었냐?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담아야 할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반도체 거품, 반도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나는 도대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거품이다, 끝났다, 상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이상 없어야 돼. 즉 실적 피크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더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수치로 전망치가 안 좋아야 돼. 경기도 안 좋아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수요가 없어져야 돼.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을 봐서요. 경기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이야기 지난주에 나올 때도 제가 뻥카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소비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긍정적입니다. 자, AI 반도체 쪽은 3분기 지나오면서 성수기 들어갑니다. 이건 전통적인 성수기이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성수기에 들어가는 업황이 끝났다라고 얘기는 또 웃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느냐.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실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죠? 공급 부족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AI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것은 AI 칩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 심화라든지 아니면 반독점법. 이번에 반독점법 해가지고 구글이 그것도 한 대 얻어맞고 이제 약간 이제 크롬하고 또 분리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엔비디아 쪽에는 악재될 수 있어. 근데 AI 시장이 커지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HBM은 당연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I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많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은 단기적 고점 이렇게 봐야 돼요. 업황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뭘 자꾸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AI가 끝났다고도 하는데 성투사는 왜 계속 좋게 보나요? 뭐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은 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 툴이나 또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석을 할 때 항상 지표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들입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피크치냐 끝났냐 실적이 줄어드냐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 많이 올랐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이거 좀 답답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이제 좀 지겨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고점에서 매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번에 크게 떨어졌을 때 서킷 브레이커 나왔을 때 그럴 때 사셨으면 하이닉스 벌써 20% 넘게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뭐 거의 10% 오늘 또 올라가니까 또 그 넘게 올라갔겠죠. 그때 산 종목들은 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하이닉스 25만원대 고점에서 매수해서 주가 떨어지니까 고점이다? 이거는 아니죠. 네. 매매 타이밍이 완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사지 말았어야지. 주가는 상승세를 계속 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AI로 손해났다. 반도체로 손해봤다. 반도체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소부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오늘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소부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따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 의견 즉 저점권 매수해서 가격대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손해를 봤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면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문제예요. 고점 매수를 안 하시면 되는데 고점 매수를 하죠. 그래 놓고 네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 손해 많이 봤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주식 못 합니다. 네. 꼭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익화 시간이 필요할 뿐. 이 수익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것도, 네, 입 아프죠? 네, 입 아픕니다. 입 아픈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뭐 아닌 거지 뭐 그죠? 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셔야지 돼. 내가 뭐 등 떠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네, 작년 여름 또는 재작년 초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네, 조금만 더 길게,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계속 보시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에 잡히게 되면 경기 호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경기 민간 섹터 이쪽으로 분위기 좋아질 수는 있다. 다만 대형주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판단들이나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도체는 일단 많이 오르겠죠? 그다음에 전기차 쪽이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배터리가 오를 수도 있고 조선주가 오를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거는 수급에 따라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 주말장이니까 변동성은 조금 있겠지만 긍정적인 기대감들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